자, 우리가 앞선 챕터에서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내용들을 채워넣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실은 결국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어떤 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에 따른 명령 수행. 그러니까 내가 변수가 A라는 조건이면은 어떤 걸 수행을 하고 B라는 조건이면 어떤 다른 걸 또 수행을 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 그 선택적인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문, 그게 한 가지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컴퓨터의 장점인 반복 수행. 컴퓨터는 기계적인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하는 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루프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반복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챕터 4에서는 그 첫 번째 것, 선택문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같은 선택문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방식, 문법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if 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if 하고서 뒤에 이제 어떤 조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조건이 현재 단계에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컨디션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액션인데, 이거는 뭐냐면 컨디션이 만족이 되어 있으면, 현재 지금 참이 내가 되어 이것이 참을 만족을 하면은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if 이제 물어보는 거죠. if 이러냐? 그렇다면은 요걸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고, 반드시 맨 마지막에 end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하나가 완결된 if 문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num -4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서, 그럼 현재 if 하고서 if의 num이 네거티브면은,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게 num이 -4니까 요 컨디션의 문을 갖다가 이 컨디션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거는 참인 거죠. 지금 -4는 0보다 작으니까 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num은 absolute의 num, 그러면 그 절대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액션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밑에 있는 건 줄줄줄줄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if하고 and 밑에 있는 그 모든 그 액션들은 다 수행을 합니다. 반면에 num이 이제 5라고 하면은 똑같은 if 문에 대해서 이제는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앱솔루트 값이니까 값이 지금 여기서 5가 돼서 이거를 수행을 하건 하지 않건 같기는 하지만은, 어찌되었거나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수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if 문 같은 이런 if 문은 보통 우리 스크립트 안에 이제 집어넣고 쭉 이렇게 그냥 우리가 쓰면은 되고요. 프로그램 안에다 스크립트 안에 이 형태로 쭉 쓰면은 되는데, 내가 이제 커맨드 창에서 그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다라고 하면은 if의 num이 negative라고 하면은 이게 다음으로 그 다음 프롬프트로 안 넘어가고요.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num은 abs num 하고서 이제 그 다음번 이제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끝나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내가 end를 처음 치면은, 그러면 그때서 이제 end if 문이 끝났구나라는 거를 매틀랩이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령창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안 끝나고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구체적인 exampl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quare root if example 이런 m 파일이 되겠는데요. 이 안을 보면은 우선은 설명이 뭐냐면은 유저한테 어떤 넘버를 이제 입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스퀘어 루트를 프린트해주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um은 input에 요렇게 쓰면은 요걸 갖다가 밖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숫자를 갖다가 입력을 받는 겁니다. num을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 숫자가 만약에 음수다. 음수면은 우리가 스퀘어 루트를 하면은 이제 허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마 이제 유저가 잘못 입력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만약에 if의 num이 네거티브면은 화면에다가 우리는 이제 앱솔루트 값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프롬프트를 띄워주고, 우리가 바꾸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서 숫자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바꿔주는 거, 그게 if 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다음 fprintf니까 결과를 출력을 하는데, the square root of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placeholder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가 첫 번째 거는 입력을 해준 숫자, 만약에 이제 음수였으면은 양의 값으로 바꾼 거, 그거를
이 숫자 하나를 살려서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표시를 하고 스퀘어 루트를 또 이제 같은 형식으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줄 바꾸고 백슬래시 n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되겠고요. 요걸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스퀘어 루트 if의 example 1, to 2, example 2 입력을 하면은 넘버를 입력을 해라.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5를 입력을 하면은 2.2 이렇게 나올 텐데 소수점 이하 지금 하나만 출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음수를 입력을 해볼게요. -3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if 문이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이 바깥에다가 화면에다 요거를 출력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we will use the absolute value 하고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이나 3.0을 0에 대한 스퀘어 루트를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we will use에서 여기서 이제 약어를 쓰면서 이제 어퍼스트로피가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퍼스트로피는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처음 시작과 끝에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충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중간에 내가 어퍼스트로피 하나가 있으면은 얘가 지금 이거를 어떤 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닫는 어떤 어퍼스트로피인지 아닌지 이제 그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걸 어퍼스트로피를 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두 번 내가 작은 따옴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나를 갖다가 얘는 지금 이거를 어퍼스트로피를 하나로 출력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런 걸 내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두 번 작은 따옴표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에서 좀 우리 하나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선택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if문 다음에 나오는 컨디션인데 이게 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true냐 false냐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해서 저기다 적용을 하는 어떤 그런 조건문이 될 텐데 그냥 숫자 일반적으로 매틀랩에서는 true false를 갖다가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이면은 참, 0이면은 false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은 이제 뒤쪽에 바로 숫자가 나와도 그거를 우리가 조건문처럼 인식을 그냥 하도록 그렇게 매틀랩은 약간 플렉서블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숫자로 바로 나올 경우에는 0인 경우에는 false로 인식을 하고 나머지 0이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그냥 true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5에 내가 displace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진짜 if 5니까 여기 5가 0이 아니니까 그냥 참으로 생각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숫자로 그냥 바로 if문을 돌리는 경우도 있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if 하고서 그게 만족이 되면 어떤 걸 수행을 하고 이제 끝내는 걸 배웠는데 그게 조건이 만족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물론 내가 이제 앞에 했던 걸 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가능도 할 텐데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형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f else 문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if 하고서 컨디션 조건이 나오고 그 조건이 참이면은 액션 1을 수행을 하고 이게 만약에 false면은 참 아니면은 이제 거짓일 테니까 거짓이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다 else 아니면은 액션 2를 수행을 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끝내는 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족이 되면은 액션 1, 만족이 안 되면 액션 2를 하는 이걸 또 우리가 이제 if else 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했는데 그게 0.5보다 작으면은 내가 display it was less than 0.5 그렇지 않으면은 it was not less than 0.5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거를 이용을 하는 우리가 간편한 어떤 작은 example 스크립트를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check radius라는 스크립트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원의 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서 반지름을 받는데 사용자가 실수로 반지름을 음수를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은 계산을 하지 않고 sorry 하고서 그냥 그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그냥 메시지를 띄워주고 끝내는 그렇게 하고 그게 양수일 때만 면적을 계산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adius equal input 해가지고 유저한테 이런 메시지 띄우고 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radius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그죠?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여러분 이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작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printf에 다음번에 쭉 하고서 요 숫자가 미안하다. 그런데 이 숫자는 유효하지 않다. 라고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radius가 양수면 되겠죠? 양수면, 요거의 정반대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calc area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펑션을 갖다가 가져다 쓰는 거고, 그게 이제 같은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calc area라는 펑션이.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써주는데, 우선은 radius를 써주고 그 다음에 면적을 써주는 이런 형식의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내가 돌려보면은요, check radius 해서 내가 이렇게 양의 숫자를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에어리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뱉어주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안하다, 그거는 valid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값의 그 보호에 따라서 다른 걸 갖다가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이제 if, else문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 nested if, else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nesting 돼 있다라는 게 어떤 안에 둥지가 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if, else문 안에 또 다른 if, else문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함수를 지정을 하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x제곱, 그 다음에 2 이상에서는 4, 이렇게 되는 우리가 어떤 연속 함수를 정의를 한다,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y 이꼴 1로 하고,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y는 x제곱이고, 만약에 x가 2보다 크면은 y 4. 이렇게 해도 우리가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if문이 되겠어요. 세 개의 if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자, if 하고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y 이꼴 1. 자, 그런데, else,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 하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y는 x제곱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만족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x가 2보다 큰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y는 4라고 하고서 내가 이제 그 안에 if else 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그걸 수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내줘야 되죠. 그죠? 끝내주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여기는 if 문은 여기는 and로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if else 문은 내가 이제 여기는 and로 끝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내가 이제 세 개의 어떤 병렬적인 if 문을 어떤 내가 nested if else 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로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세 개의 구간이 다 mutually exclusive, 그러니까 서로 하나도 중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법이 있겠는데, 이거는 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실은 한 줄로. 뭐냐면 y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보통 이러면 이제 이게 로지컬한 컨디션 문이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이제 1,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1이 나오는 거니까 값이, 물론 원래는 이제 논리 변수긴 하지만 내가 숫자로 계산을 했을 때는 1로 취급을 하는 거니까 1이 나오는 거고요. 플러스 요거 두 개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내가 괄호를 잘 묶어줘야 되겠죠. 요걸 먼저 해야 되니까 해서 요걸 내가 이제 계산을 하고 요게 만족이 되면은, 그럼 요 구간 안에 있으면은 이제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죠. 그죠? 요 구간 안에 있으면은 요거는 1이지만은 요거나 다른 부분은 0이 되는 거니까 요것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1이니까 1에다가 내가 이제 x의 제곱을 하면 요게 계산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x 2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요것만 수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4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값이 1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줄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뭐 재미로 그냥 써보는 건데요. 혹은 내가 이제 만약에 x가 이제 벡터 형태로도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벡터라이즈 된 그런 내가 array 오퍼레이션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한번 써놔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요거를요, 좀 더 컴팩트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else if를 사용을 하는 건데, else if, 그러니까 else하고 if를 붙여놓은 건데요. 이건 뭐냐면, if condition 1에, 이제 condition 1을, 이걸 이제 보면 if에 condition 1, 그럼 condition 1이 만족이 되면 action 1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if, else if,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condition 2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2를 체크를 해서 그에 만족이 되면 액션 2를 하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아닌 거에서 계속 같이 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else로 가는데 또 if문을 붙일 수 있어요. else if. 그래가지고 컨디션 3를 체크를 해서 맞으면 액션 3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밑으로 쭉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else 그러면은 위에 있는 조건들이 다 만족이 안 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액션 요거를 하고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앞에서 했던 거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까 똑같은 그 함수가 되는데, 자, 그 함수에서 내가 if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y equal 1, 그죠? 여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else 한 다음에, 앞에서는 else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이 나왔었는데 그 두 개를 실은 붙인 거죠. 두 개를 붙여가지고 else if 그렇지 않은데 이걸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러면 똑같은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게 맞으면 y equal x 제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y equal 4를 넣고, 그러면 요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첫 번째에서도 걸러져 나오고요, false가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도 false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남는 거는 이제 여기 맞으면 세 번째 구간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y equal 이제 4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and 여기서 이제 if의 else의 and 이게 끝내주는 거고, 그 다음번에 마지막에 이제 if문에 대한 end문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if에서 else는 다 똑같은 거고, 여기서 하나 끝내주는 거고요. end는 여기는 if문에 대한 end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end는 이게 좀 함수로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펑션 y. 그러니까 이 펑션에 대한 펑션 스테이트먼트에서의 마지막에 end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두 개 착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요거가 이 부문을 닫는 end가 되는 거고, 여기 두 번째 end는 펑션을 닫는 end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활용을 하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기잼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letGrade.m 이라는 건데, 이건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퀴즈 점수에 따라서 퀴즈 점수를 주면은 이게 이제 A, B, C, D를 갈라주는 그런 점수를 매기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할 함수는 아니겠네요. 자, 첫 번째 퀴즈 점수를 이제 딱 받아들이면 넘어오면은 우선 첫 번째 에러 체크를 합니다. 퀴즈 점수가 0에서 빵점에서부터 10점까지 최고점 10점까지가 있는데, 그게 그 범위에 벗어나면 퀴즈 점수가 네거티브이거나 혹은 이게 이제 두 번 이렇게 버티컬 이걸 하면 이제 5가 되잖아요. 퀴즈 점수가 10점보다 크면은 그러면 그레이드를 점수를 이제 그레이드라는 걸 주는 건데, 그레이드를 이제 x란 스트링,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를 안 주는 거죠. x란 스트링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그렇지 않다. else if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당한 범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퀴즈 점수가. 그래서 퀴즈가 10점 혹은 이제 9점 혹은 10점이 되면, 이게 여러분 그 이퀄이 두 개가 있으면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그게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점이거나 혹은 10점이 되면은 그레이드는 A를 하는 거고, else if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 세 개에서 그 안에 이제 범위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범위가 되는 거, 퀴즈 점수가 8점이면은 B, 7점이면 C, 6점이면 D 이게 되고, else 나머지는 5점 이하는 다 F를 때리는 겁니다. 상당히 가혹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d, 이 end는 이 부문에 대한 end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unction, 함수를 끝내주는, 마무리 짓는 end,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퀴즈 점수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매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퀴즈 점수 매기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퀴즈였죠.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액션들을 취할 때 그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 시 if 스테이트먼트로 대부분 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뭐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읽기 쉽게 활용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스위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익스프레션, 우리가 이제 그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할 어떤 그런 익스프레션, 표현식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그 익스프레션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케이스 그게 무엇이면은 액션 1을 하고, 그게 어떤 거면은 액션 2를 하고, 어떤 거면 액션 3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쭉 이렇게 하고, 자, 나머지 그 외 기타 등등, 이거는 이제 액션, 이걸 하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는. 그리고 끝내주는 것. 이게 이제 스위치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제 퀴즈 점수 매기는 거를요, 똑같은 거를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퀴즈 점수가 이제 에러 체크하는 건 똑같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분류를 하는 거는 스위치 퀴즈, 그 퀴즈 점수에 따라서 익스프레션은 퀴즈가 되는 거고요. 퀴즈 그럼 거기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 따라서 케이스 10, 그게 10이면은 A, 9면은 A, 8이면은 B, 7이면은 C, 6이면은 D, 기타 등등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다음 AND 끝내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뒤에 부분, 요 부분에 대를 갖다가 우리가 현재 스위치로 바꾼 거가 되겠습니다. 그 스위치가 끝나는 AND,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if else 하고서 if else 문이 끝나는 AND,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거 AND는 펑션이 끝나는 AND,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아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스위치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함수라는 이제 재밌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제 여러분들 메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자, 뭐냐면은 메뉴라는 함수는 메뉴에 대한 설명, 선택일, 선택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걸 사용을 해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부분만 카피를 해와서 이렇게 한번 자 띄워볼게요. 자, 메뉴 하고서 피커 피자, 치즈, 슈럼, 슈럼이 뭐지? 소세지 이렇게 했어요. 뭐 피자의 종류. 자 하면은 창이 하나 새로 뜹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이제 창이 하나 뜨는데, 피커 피자, 내 첫 번째가 그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즈, 슈름, 소세지가 그 각각에서 내가 어떤 세 개의 이 아이콘으로 버튼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내가 고를 수 있게 돼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슈름을 갖다가 선택을 딱 하면은, 그러면은 뭐냐, 값이 2가 딱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걸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갖다가 내가 뭐 3번 소세지를 하면은 3이 나오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바로 짱을 죽여버리면은 그냥 값이 0이 돌아오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그래피컬 인터페이스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거를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뭐 내가 어떤 치즈를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내 동작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제 메뉴를 이렇게 띄워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myPick으로 이제 내가 선택한 거, 그 값으로 이제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그 myPick의 값에 따라서 그걸 스위치의 익스프레션 변수로 넣고요. 값이 1번이면은, 너는, 그냥 뭐 치즈 피자를 오더했어. 2번이면은 뭐 머쉬룸, 머쉬룸이네. 슈룸이 머쉬룸이군요. 머쉬룸의 피자를 선택을 했어. 세 번째는 뭐 소세지 피자였고, 그 기타 등등 그 외의 거는 피자 없음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피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슈룸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오더러 머쉬룸 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다가 결과를 갖다 보여주는 거 되겠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No pizza for us today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피컬 인터페이스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메뉴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그리고 이제 매틀랩에는 그 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참 거짓을 판단해주는 이제 많은 함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if문과 이제 같이 이제 쓰인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할 텐데요. 그게 이제 is 함수, 뭐뭐냐 아니냐를 말하는 is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크게 두 개, 이제 is letter하고 is empty 두 가지를 갖다 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선 is letter는 이게 어떤 문자가 알파벳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is letter H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H는 우리가 알파벳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logical 1, 그러니까 값이 1이니까 true라는 게 되겠고요. 4, 그러면은 4는 알파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logical 0,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y character는 input에 please enter a character라고 해서 이제 스트링 하나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if is letter my character 이렇게 하면은 my character가 is letter냐 아니냐를 갖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답이 로지컬한 true, false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굳이 이게 뭐 참이냐 거짓이냐를 쓸 필요가 없이 여기다가 내가 두 번 이렇게 참거짓을 묻지 않더라도 요게 맞으면은 1이 되니까 바로 밑에 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s a letter, letter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not a letter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is letter 하고서 내가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is letter에 A, B, 1, 2, C 이런 식으로 하면은 A, B는 A, B, C는 이제 알파벳이 맞고 1, 2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로지컬한 논리 값의 배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1, 1, 그러니까 A, B가 이제 로지컬이 아니라 그 알파벳이니까 1, 1이 나오는 거고 1, 2는 이제 아니니까 false, C는 이제 맞으니까 1 이런 식으로 배열 값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is letter를 그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 좀 우리가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함수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캐릭터가 넘어오면은 그러면 그 캐릭터가 내가 이제 그 A하고, 그러니까 알파벳 우리가 이제 어떤 두 개의 그 스트링을 캐릭터를 서로 이제 대소를 비교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캐릭터 테이블 여러분 앞에서 했던 그 이제 이런 우리가 캐릭터들의 쭉 어떤 나열시켜 놓은 우리가 이제 배열해 놓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캐릭터들 간의 대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B가 A보다 큰가? 라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캐릭터 테이블에서 B는 A 다음에 오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런데 B가 그러면 C보다 크냐? 이거는 false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B는 C 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캐릭터 테이블에서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입력한 캐릭터가 A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Z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게 이제 알파벳 A에서부터 Z 사이에 있는 거가 되겠죠? 혹은 이게 이제 대문자로 했을 때 대문자에서도 이제 우리 알파벳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맞다 라고 이제 1로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0로 주는 거고 false로 주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요게 이제 함수가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is 함수는 is empty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변수가 값을 가졌는지를 판단해 준다. 그러니까 값을 가졌다는 건 어떤 값이든 좋은데 그게 변수가 값을 가졌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현재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만약에 변수가 아예 지정조차도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에러 메시지를 냅니다. 약간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클리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아무런 변수도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내가 거기에서 내가 어떤 EVEC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가 변수가 비어 있느냐, 비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EVEC는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다. 함수 또는 변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에러 메시지를 냅니다. 자, 근데 이거 갖다가 내가 값을 이렇게 넣으면은요. 요렇게 넣으면은 자,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에 내가 얼마든지 간격 넣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무런 값을 안 넣었지만 어찌됐거나 빈 상태로 하나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럼 EVC라는 변수가 지정은 되어 있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숫자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냥 변수만 하나 뗄랑 있는 거예요. 내용은 비어 있어요. 숫자를 0도 아니고 아무런 값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s empty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렇다, 맞다, 비어있다 라고 하고, 내가 만약에 값을 지정을 했어요, 1로. 그러면은 비어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다, 얘는 값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에선가 완전히 깨끗하게 말끔하게 완전히 그냥 제로 베이스인지 그러니까 없는 건지 이걸 갖다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이제 인풋 커맨드를 통해서 유저한테 어떤 스트링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받아들였는데, 유저가 깜빡하고서 어떤 이유에선가 아무런 스트링을 안 넣고 바로 엔터를 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그 아웃풋 값이 이와 같은 empty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is string을 갖다가 내가 체크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얘가 유저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한 번 더 내가 입력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입력이 안 됐다라는 거를 모른 채로 무엇인가 액션을 하면은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실제 돌려보면은요. 뭘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바로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은 이게 ISTR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캐릭터 배열이 되는 거고요. 이때 내가 is empty ISTR 물어보면은 그래, 맞아, 비어있어 라고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이제 뭐 넣었으면은, 그러면은 is empty라고 물어보냐 하면은 아니다, 입력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사용자가 충분한 인풋을 넣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퀴즈 여기서 나갑니다. 자, 이거는 뭐냐, 아래에 있는 함수는 어떤 입력한 변수, 입력한 변수 input arg이라는 어떤 이런 변수가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매트릭스인지를 판단해 주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input argument 내가 사이즈를 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행렬 형태로 표현했을 때 row 몇 행과 몇 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값을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스칼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1 곱하기 1 행렬인 거죠, 스칼라는.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 행렬인지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R이 1과 같느냐, 그리고 C가 1과 같느냐,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스칼라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 않다, 요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else if에 어떤 조건을 넣으면은 아웃풋 타입 벡터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여기다 넣으면은 마지막으로 매트릭스인지를 내가 이렇게 행렬 형태인지 이걸 갖다가 내가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이게 어떤 게 들어갈지를 한번 여러분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뭐 답으로 이렇게 한번 간단한 설명과 함께 가급적인 설명과 함께 여기에 답을 여러분 답안 작성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